네, 장시작한 네, 시간을 좀 깜빡깜빡했죠. 늦었습니다. 네, 바로 스마트 브레인 Q가 있고요. 우리 스마트 브레인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플러스죠? 이제 코스피 지수 강세 출발을 했고요. 한 지금 7포인트 정도 강세로 출발을 했고 0.3%고요. 상승 종목이 530개, 하락이 이제 257개고 오늘도 이제 강세 보이면서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은 오늘 2.87포인트 올라서 0.33% 상승했고 상승이 한 787개고 하락이 한 554개 정도로 지금 상승 종목이 더 많은 그런 좀 출발을 보였고요.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권 출발을 보였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SK하이닉스가 0.3% 정도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0.8%, LG화학이 1.5% 오르면서 좀 지수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단 말이야. 네? 지금 LG.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외의 기업에서는 오늘 좀 상승 특징 종목은 삼성화재가 3.8%, 모처럼 보험주 오늘 좋은 출발 보였고요. 효성 첨단 소재가 요즘에 이제 화학주 중에서는 좀 돋보이는데 오늘도 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현대해상도 좋습니다. 1.5%. 또 최근에 이제 음식료업종 내에서 좀 부진했던 오리온이 모처럼 한 2.3%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도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방어주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까 삼성화재도 그렇고 오리온, BJF 리테일 같은 편의점 업체들도 이제 대표적인 방어주인데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대표주도 괜찮네요. 네, 오늘 2차 전지가 뭐 아까 LG엔솔, 뭐 LG화 이런 기업들이 출발이 오늘 좋고 요즘에 뭐 LG그룹주가 좋은 게 또 LG전자도 지금 이제 오늘도 1% 올라서 오늘도 이제 13만 원 근처까지 좀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이제 하락하는 기업은 LG노텍이 좀 많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3%. 아마 이제 비전 프로 공개되고 나서 뭐 좀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주가도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이 좀 빠지고 카메라 많이 들어간다니까. 네, 12개. 12개. 네, 12개 들어가잖아요. 비싼 걸로. 비싼 걸로. 네. 네,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비싼 거는 뭐 LG 그 이노텍이 가장 강력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카메라는 아마 중국 코엘이라는 회사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중스? 아, 근데 이제 3D 관련된 그 이제 모듈은 LG노텍이 공급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코엘이라는 회사가 중국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애플 정신 차려야 돼. 예, 아마 그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아 카메라를 지금 400 몇십만 원짜리에 거기 올로. 중국 거를 집어넣어. 진짜. 이건 이제 시제품이니까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하면 안 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시제품에. 근데 이제 애플 밸류체인은 원래 공개가 잘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되 일단 증권사 보고서 이게 몇 개 보니까 코엘로 이렇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네,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 제일기획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고 한미반도체가 한 1%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약간의 약세인데 그러나 일부 IT 빼고는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오늘 좀 플러스권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1.3%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2.8%. 그래서 네. 오늘 LNF도 2.2%니까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다시 네. 좀. 네? 양극재 이제 관련된 기업도 오늘 좋은 출발. 그러니까 그렇죠, 코스피도 2차전지가 괜찮고 네. 코스닥도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좀 JYP가 요즘에 조금 약간 좀 부진한데 오늘도 뭐 많이 빠졌다 이거보다도 약보합 정도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특징주로는 모처럼 그 통신장비 회사죠. RFHIC가 오늘 4.9% 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오랜만이다. 진짜 아이고야. 왜? 글쎄요, 뭐 이게 뉴스 저도 아니 통신장비 못 쪽은 받아들이겠어 이제? 아니 3년 쉬었는데 인제 간다고? 참 너무들 하신다 진짜 RF도. 아이고 미련 없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프리카 TV가 고소 좀 해달라는데.
아프리카 TV도 모처럼 한 3.4% 아프리카 TV. 오르고 있고 PNT도 이제 2000지 장비 회사죠. 2.4%, 매드팩토가 1.3%, 또 DOE가 1.9% 정도 오르고 있고 KMW도 1.6%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1.6%. 펄어비스도? 예, 요새 펄어비스 주가가 계속 좀 강세 보이고 있어요. 지금 5만 원 넘어서 요새 게임주들이 별로 안 좋은데 펄어비스는 괜찮습니다. 분위기가 요즘에. 설마 넷마블은 안 가겠죠? 넷마블이요? 넷마블은 글쎄요. 저도 요즘에 설마 진짜 만약에 넷마블까지 가면 난 진짜 이거는 난 못 참아요. 아 넷마블은 큰 변화가 없네요. 아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아직까지는. 아, 다행입니다. 난. 네. 아, 근데 GD가 또 YG를 저기 끝났대. 계약 GD? 만료. 예? 아 지드래곤. 네, 그거 계약 만료한다고 해서 오늘 그래서 좀 약간 빠지긴 네, 하더라고요. YG도 좀 빠지더라고. 1.8% 많이 정도. 오르긴 했지.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SM 그 챔백시 뭐 이탈 소식하고 누구요? 챔백시 그 챔백씨가 뭐예요? 아니 그 엑소의 3명. 아, 그 3명을 챔백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엑소의 첸, 그다음에 예, 백현, 백현, 그다음에 시우민인가요? 맞나요? 시우민, 예. 이 시시가 있어요? 아니 이제 이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우민으로 CC도 있지. CL이 있었잖아. 그냥 시고 이 사람은 시시. 아, C. 네, 시. 시.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계약 뭐 만료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해지 통보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잘 나가던 이제 엔터주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좀 걸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도 좀 YG엔터도 이제 GD 좀 약간 이제 이탈 소식에 오늘 2.3% 정도 하락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코스닥도 거의 대부분 오르긴 하는데요. 일부 엔터주하고 일부 반도체 소부장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조금 밀리고 있고. 뭐 아 그 정도. 시진핑이 참 있네요. CC 많지. 진시황제도 있잖아. 진나라의 시황제. 아 거기도 시시예요? 그 CC 아닐까? 진시 황제. 아 진시인 줄 알았어? 네. 아 그러네. 시시가 좀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은 좀 반등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엔터주 반도체 소부장이 좀 약간은 밀리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 상황은 일단 외국인들 오늘도 좀 매도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매도 전환했는데 오늘도 한 5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좀 사고 있고요. 기관 투자들이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 같고, 오늘도 전기전자를 377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금융, 뭐 화학주. 그쪽 시작하면 엄청 많죠. 시누이, 뭐 시엄마, 시금치시 엄청 많습니다. 네. 사무쳤나 봐 저분. 시엄마.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외국인들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업종별로는 좀 말씀드리면 이제 수산 관련주가 일본 또 그 이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그 약간 이제 방류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우려가 있는데, 이제 수산주한테는 오히려 그게 좀 호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아, 예, 오늘 뭐 사조 시푸드나 이런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호재라고요? 그러니까 수산주들한테는 조금 그 어떻게 호재가 되지 이게? 아니 한 번씩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방류 그게, 얘기가 나오면. 일단 미리 사놓는 수요가 많고요. 응. 그 소금 같은 것도 막 몇십 킬로씩 미리 주문해 놓는다는데요. 아 맞아요. 소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소금. 아니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걸 뛰잖아. 러닝 크루. 자기도 뭐 한 번 했더만. 예. 그 내가 오늘 저 한 번 쏘는 날인데 치킨런. 치킨런이 러닝 크루. 우리 치킨런이라고 이거 합니다. 치킨런이라. 예. 근데 그 횟집을 잡았더니 횟집? 흥행이 잘 안 되네. 끝나고 뒤풀이를. 저는 그때 그 뭐였죠? 전집이었는데. 예. 아 진시황을 제가 시시라고. 아이고 이렇게 또. 아이고 너무 던지신 거죠. 아이고. 설마 그걸 모르게? 아 기업사는 진짜 이분이 최고입니다. 네 우리나라. 네, 그런 것 쪽으로는 뭐 아 실망이라 그러니까 좀 실망인데. 서로 실망하셨네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 진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네. 그래서 오늘 수산주가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조선
쪽이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조선 기자재 업종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 AI 챗봇 관련주도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아이폰 관련주 물론 이제 LG노텍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또 다른 이제 그 뭐 카메라 일부 관련주나 이렇게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는 기업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2차 전지 셀업체들 좀 강세 보이는데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의 상승이 조금 더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그 뭐 두나무 관련주라든가 손해보험, 뭐 2차 전지, LFP 배터리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두나무 이어나가고 관련주 있습니다. 뭐예요? 두나무 지금 여기 빠져야 되는 거 근데 아니야? 여기 그- 코인베이스하고 뭐 저거 다 SAC 지금 벌금 받고 난리인데. 네, 근데 여기에 이게 그래요? 섹터에 그렇게 좀 잡혀 있어서 근데 종목을 보니까 이게 섹터가 잘못 분류가 된 건지 거기에 왜 글쎄요 그 두나무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약간 약해야 밀리고 되는데. 있거든요. 예. 두나무가 뭐 암호화폐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른 하나. 거 네, 있나 하기는, 보네. 예. 뭐 나무 심나? 정리해 여기에 이제- 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손해보험주들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도 모처럼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각각 1% 이상 네네네. 반등해주고 있고 그리고 BDI 지수가 다시 1000포인트 넘어서 그런지 오늘 페노션 중심으로 해운업종도 네. 좋은 출발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마이크로 LED라 그러죠. 이제 그 애플의 VR 기기, XR 요 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이게 LED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강관 업체도 일부 조금 밀리는 기업들이 있고 건설 기계가 지난 이제 월요일 날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건설 그렇죠. 이제 HD. 예. 그날 뭐 11%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네. HD. 예. 오늘은 근데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각각 한 2% 아, 정도 괜찮아요. 하락을 일부 좀 하고 있다. 올랐는데 뭐. 아, 이제 정프로 확신 단계로 들어가는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유, 아니 왜냐면 자 보세요. 자 건설 기계가 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만드는 데가 뭐 스웨덴,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요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인프라 막 하잖아요.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물론 우리의 건설 기계가 아주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한번 딱 인프라 들어가면 엄청 물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쓸 수가 없어. 이거 좀 약합니까? 제가 저번 주 이걸로 설득되는 사람인데. 요즘 좀 약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게 포크레인 이런 걸 한 번에 그냥 막 이틀이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런 건 약해 안 돼? 설득 안 되네. 나도 팔을까 그럼? 나 사실 지난주에 고민 많았거든. 11%만 오르길래 한번 있어봐. 수익 나신 건가요 이제? 이게 이제 한 8% 났죠 저는. 아, 수익 플러스야? 네, 플러스예요. 오, 네, 그래서 마침 그날 또 아침에 그 SM에 주주정회 했잖아요. HD 인프라코에. 분위기도 좋고 또 회사가 뭐 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의문은 던졌죠. 아니 근데 우리보다 싼 중국 거도 있고 우리보다 이런 거 뭐 잘 만든다고 알려진 그래도 이제 시장 신뢰가 많이 쌓인 일본, 스웨덴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스웨덴 뭐야? 볼보야? 그렇죠. 예. 그런데 있는데 일본 고마치. 우리 거를 선택할까요? 미국 캐터필라. 미국 캐터필라 괜찮다고 그러셔갖고 그냥 안 팔았거든요 그날. 팔 걸 그랬나? 예. 어떤 수익권입니다. 8%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와서 좀 차익 이런 거 차익함 그 겹불째지 말라는 말 우리 기본이 늘 하시잖아요. 쪼찡하지 말라고 이런 거 쪼찡하면 안 됩니다. 네. 몇 프로 났다고. 네. 왜내 말을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네. 쪼찡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건설기계 오늘 좀 빠지고 반도체 오늘 좀 일부 관련주들 좀 소부장 약간 밀리고 또 애플 비전 프로 관련돼 좀 올랐던 기업도 일부 좀 밀리는 그런 정도고요. 뭐 대부분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RFHRC는 3분기가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왜 아니 전망이죠 전망. 응? 나온 건 아니고 3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다? 예 전망한 거죠. 그렇구나. 나올 거라는구나. 이건 진짜 실망입니다. 와, 이 리포트 누가 쓰는지 아시죠?
아 그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아니 좀 심각하게 좀 리포트 나와서 읽어보고 좀 판단하세요. 아 리포트. 알겠습니다. 5G 관련된 리포트가 또 나왔군요. RFHIC가 나 5G 오늘부터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 이렇게 냉소주의, 어떤 업종에 대한 그 아까 고소해달라는 분도 있었고 또 정프로가 딱 올랐다니까 못 받아들인 이런 어색한 상황. 정부가 다 팔아버린 상황. 팔아버린 상황 이런 상황을 딱 진짜 오늘부터 공부 들어갑니다. 5G 근데 뭐 할 건데 5G로? 아 제가 그건 2년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5G에서 바뀐 게 뭐냐 이거야. 아유, 됐어요. 5G. 이 5G 폰 예. 그러다 바로 6G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예. 아니 쓸 게 없어요 5G로. 예. 아니 그러니까 4G하고 5G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또- 저는 5G 요금 쓰는데 그냥 LTE만 써요. 4G만. 그러니까 그 설정에 5G를 아예 그냥 안 여기 해놔. 5G라고 써 뭐 이렇게 들어오는 말이 없더라고 아무것도. 예. 아니 뭐 의미 없어요 5G. 오늘부터 공부한다 이제. 통신 장비 업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프로 보내드렸다 이거지. 네, 저는 다 공부한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리포트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거의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애플 비전 프로 아까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증권사 보고서 통해서 좀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제 애플 이제 비전 프로 관련해가지고 요건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좀 보고서고요. 그 기존의 MR 제품과 유사하지만 진입 장벽은 분명히 있다. 이제 반도체도 자체 설계를 했고 생태계가 이제 맥북이나 아이패드를 다 연결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도 애플이 자체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메타의 그 퀘스트 3랑 좀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우위에 있다. 애플이? 예. 아 당연하죠. 가격만 좀 비싼 거 빼고는 그렇지. 네. 애플이 그래도 애플인데 네. 애플은 하드웨어 뭐 이거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네. 한 번 내면 뭐. 네.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참 워낙 막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구글하고 페북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하드웨어가 안 될 것 같아. 맨날 하는 거 보면 그 예전에 그 구글에서 만든 그거 보셨어요? 구글 글라스? 구글 글라스도 있었고 그 살짝 전인가에 구글이 저 핸드폰 이렇게 딱 끼는 맞아. 그거 있었지. 종이 상자 같은 걸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이 소프트웨어 하는 애들이란다. 사람들은 감이 없더라고. 그래도 애플은 맥킨토시 때부터 하드웨어를 네. 만들던 회사라서 느낌이 그죠. 있는데 그러네. 구글 뭐 맞아. 메타, MS 이런 데들 있잖아. MS는 또 엑스박스 만드네.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뭐 하드웨어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생각만큼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 뭐 운영체제 있는데 그게 그냥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수혜주는 사실 이게 출하량 규모가 30만 대 정도라서 또 사실 많이 팔릴지도 좀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품 업체 당장 수혜는 좀 제한적이다. 근데 반도체는 모두 다 TSMC가 양산을 하고요. 디스플레이 내부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TSMC랑 소니가 같이 하고 외부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는 이제 코엘, 그 다음에 이제 센서는 아마 LG 이노텍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센서. 예, 담당을 하는 것 같고 케이스는 저도 이게 어떤 기업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두 개 기업이 케이스랑 조립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대 제품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25년도에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 분리해서 고급형과 보급형으로 나누고 그때 아마 OLED가 아니라 마이크로 LED로 아마 변경할 것 같고 카메라는 이 페리스코프라고 잔망경이 아마 그 잔망경 카메라 있잖아요. 네, 거기 아마 좀 들어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의 그 김선우 양승수 연구원님도 이제 장기 관점에서 그래도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XR 디바이스로 인해서 좀 성장을 좀 그 창출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이제 보급형 제품이 25년이나 6년도에 나올 텐데 그때쯤이면 삼성, 구글도 아마 진입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AR 글라스 시장이 커진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카메라랑 센서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해서는 이제 극히 제한적으로 지금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애플 XR 개발 단계부터 하이닉스 D램을 좀 채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8GB 이게 이제 보통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아마 실장한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TSMC랑 소니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율이 아직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저게 워낙 만드는 게 좀 디스플레이를요? 디스플레이 왜 TSMC를 시키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리콘 기반이다 보니까 올레도스가 유리가 아니에요. 실리콘에다 증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걸 TSMC랑 소니랑 같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걔들끼리 다 이렇게 뭘 좀 짜고 많이 하더라. 짬짬이야. 미국, 대만, 일본, 대만 일본. 이렇게. 우리 소외되는 건 난 너무 싫은데. 어? 우리 잘할 수 있는데. 맨 앞에 전선에 네. 우리는 나가 있는데 말이지. 약간 저 애플이 일본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부품사 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것도 많이 쓰지만 일본 쪽이랑 그 우리나라 부품사에 쓰는데도 일본 회사 껴서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많더라고요. 부품이 진짜 최고로 좋은 거, 완전 경쟁력 최고인 거. 네. 그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 그것만 쓰는 것 같은데. 애플. 난 다음 달에 바꾸잖아 내가. 그렇게 자꾸 저를 이렇게 바꾼다 이거야. 바꿔. 함께 바꾸는 거예요. 네. 왜 안 써주냐 이거야 우리를. 네. 그래서 근데 여전히 좀 수율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만들기가 좀 쉽진 않다고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이 칩이 2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디스플레이 2,300만 개 픽셀이 아마 들어가서 엄청난 이제 고사양으로 나오는데 역시 수율이 가장 문제가 아닌가 싶고 VR, AR 디바이스 시장도 이렇게 앞으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프를 예측해 주셨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2020년부터 요 올레도스라는 디스플레이를 이미 시험 생산을 좀 했었고요. 삼성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협력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TSMC 역할을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걸 제조하는 쪽으로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iOS 이제 17부터 예전에 나왔던 그 아이폰 8 있잖아요. 8 플러스 아이폰 X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해준다. 지원 중단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X는 처음으로 OLED가 적용됐고 8X가 출시 후에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8이. 예, 그래서 그때 9,400만 대 2개 분기 그 출하량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지원 중단하면 아이폰 15 수요가 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게 아마 이분들이 좀 교체하지 팔 않을까. 쓰는 분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가 보지. 있을 수도 버티다 있겠- 10도 예. 바꾸는데 나보다 더한 분도 많네. 있어요. 네. 맞아. 형님 지금 이 아이폰 10이죠? 10이죠? 네. X. 우리 집 세 명이 10이었는데 나만 지금 10 쓰고 있어. 지금 두 분은 이제 이미 두 분 애전역이 다 바꿨지. 돈 벌어다 줘. 돈 벌어다 준 아빠는 계속해서 10 쓰고 이것도 그냥 그때 그거 7만 원만 아니었으면은 7만 원. 7만 전자만 아니었으면 계속 쓴다 그랬어. 7만 전자. 7만 전자. 약속이니까 넘어갔죠. 하는 거야. 그죠. 네. 약속이죠. 7만 전자 돌파하면 삼성 갤럭시 폴더폰으로 바꾸기로 하셨고요. 네. 이번 새로 나오는 7월에 신제품 나올 때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이폰 15 수요가 좀 요런 이슈들 때문에라도 좀 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은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당시에 그 아이폰 출시 후에 가장 많이 팔린 게 그 8 X라고 하는 3개월 판매량으로는 그러니까 워낙 많이 팔리죠. 팔렸네. 8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예. 근데 저것도 픽아웃 한 거구나 보니까 아이폰도. 그지? 8, 7. 그 다음부터는 뭐 다 그다음- 4 대잖아. 예. 12 12가 좀 많이 12 좀 팔리고 많이 팔렸고. 12가 좀 2개 분기로는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정프로가 뭐지? 저요? 아이폰 12. 14? 전 14. 14. 최신 폰이죠? 네. 이번 아니 이게 좋아 보이긴 한다. 아유. 크기가 이렇게 차이. 아이고 형님. 예. 그건 전 아이. 14 프로 맥스. 최고 좋은 거. 프로 맥스. 아유 프로 맥스죠. 한 달에 그게 얼마인가요 가격이? 이게 한 달 200만 원 하나? 200 가까이 할 거야. 아니 100 아, 170 얼마인가? 재유 씨는 뭐야? 거기는 저기 그 플립
아, 삼성 플립. 예, 위아래로 잡는 거. 예. 그거 하고. 해야지. 여기 한 8만 원씩인가 아마 그저 나가는 것 같아요. 할부 요금만. 한 2년 동안. 맞나 그러면? 8. 맞는 것 같아요. 근 200이에요. 와, 진짜 비싸.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저도 삼성 거를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욕을 받았죠. 아유, 괜히 그 얘기 꺼내셔갖고 이게 뭡니까? 왜? 뭐 애플 쓸 수도 있는 거지. 에이, 혼자 또 이렇게 폴더 가셔갖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다음 보고서 이제 그 하나증권의 김승준 하민호 연구원님의 시멘트 가격 인상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쌍용 CNE가 7월 1일부터 이제 10만 8천에서 11만 9,600원으로 인상을 레미콘 회사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성신양에도 톤당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마 한일 아세아 3표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인상을 하면 어쨌든 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가격 인상한 후로 이번 1분기 실적에도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인상을 통해서 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수 있는 만큼 주가 상승도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사람들은 그냥 올리면 같이 올려. 그죠? 예, 시멘트는 같이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 회장님들끼리 이제 잘 또 예. 저래도 되나? 저 공정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오르고 같이 내리고 뭐 이렇게. 아니 뭐 타이밍도 거의 같은 때 그냥 통보를 같이 해. 아니 같이 받은 레미콘도 또 건설사에 같이 해. 아, 그래요? 그래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저게 이제 저 진짜 오래된 그 부자들이에요. 어디 시멘트? 아, 시멘트. 시멘트라는 게 우리나라가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시멘트 하나만 우리나라 많거든. 석회 석회. 질이. 그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다 국산이죠? 국산일 걸 아마. 시멘트는 국산이겠지 뭐. 시멘트가 그죠, 두 가지가 시멘트는, 있어요. 저기 밑에서 파서 쓰는 게 있고 또 뭐 화합물인가 뭐 이렇게 해서 슬러지 있잖아 슬러지. 아, 그래요? 아니죠 왜냐면 제철소에서 탄 떼면 네. 그걸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제 시멘트는 우리나라 강원도 워낙 영원이 뭐 삼척이 워낙 네. 많이 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유연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역화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시멘트가. 예. 그러니까 그 3표라고 있어 3표. 3표. 네. 3표 유명하죠. 3표 저 뚝섬에 보면 그 레미콘 그저 아직도 있죠. 시멘트 거기가 이제 3표거든. 네. 거기가 이제 정의선 회장 처가야. 아. 네. 현대건설은 다 거기서 그냥 때려 아니 맞는 거. 현대건설은 현대 시멘트가 있어 호랑이표 옛날에 그, 아, 그래요?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아. 현대는 건설에 관련 거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 아. 유리는 KCC.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주호 회장님이 딱 이제 현대 아파트 딱 하잖아. 그 형제들 다 준 거야. 시멘트 이름 뭐더라? 여튼 그 동생이 있어. 한라 시멘트. 한라. 한라 시멘트 있었잖아. 한라 시멘트도 있고 현대 시멘트 두 개인가 그러면. 아, 그래요? 여튼 야 시멘트 넣어라. 또 되지. 창틀은 네가 해. 또 동생. 야 창틀하고 유리하고 같이 넣어야지. 다 이렇게 돼 있어. 엘리베이터도 있지. 현대 맞아, 엘리베이터 맞아. 있잖아요. 맞아. 어?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이거 또 현대 아파트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현대 건설만 하면 안 되니까 현대 산업개발이라고 아,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HD가 아니라 저 HDC야. 네. 톤이 원래는 그 양반이 원래 자동차를 했어야 되거든. 네네네. 근데 정세영 네. 그분이 이제 정주영 회장님 네. 그 형제분들 중에 시체마루 가면까지 제일 길어. 네, 제일 많이 배우셨어. 그래가지고 네네네. 야 막내야 막내. 야 네. 세영아, 네가 자동차 좀 해가지고 회도 팔아야 되니까 그거 좀 해봐 열심히. 근데 결국 이제 피는 눈 뭐 지나다 그래갖고 아들을 준 거지. 그래서 그때 참 얘가 많았다고. 폰이정, 응? 가구도 넣어야지 가구. 리바트. 리바트. 가구도 넣고요. 다 있습니다. 3표 그룹이 사돈이죠.
아 성수동에 이제 없어요? 아 거기 이제 개발할 걸? 아 그래요? 개발할 거예요. 아 형님 그 재벌사 좀 해달라는 이유가 이게 얘기 나올 때마다 있어요 항상. 김프로 진짜 주요 재벌만이라도 책 한 번 내면 잘 팔. 한번 해볼까? 아니 책은 됐고 방송으로 좀 해줘 방송으로. 방송. 네, 시리즈로 하면 딱 좋잖아요. 얼마나 해봐. 재밌어. 네. 징글징글? 징글징글 기업사. 아,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해야지 또 코너 만들면 또 안 본다. 그거는 맞죠. 시청자들이 잘 살짝 해야지. 아, 맞아. 코너를 딱 만들어. 내용이 뭐야 이게 뭐. 약간 좀 그건 있어요. 예, 시청자들이 이건 좀 반성해야 됩니다.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하면 또 안 봐. 예. 얼마나 우리 힘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짬이 한 5년 되니까 다 알아 이제.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 다시 한 번만 지수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28 그리고 코스닥이 876. 둘 다 뭐 한 0.5% 0.7%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오른 친구들이 지금 관심 사람들이 많은 게 뭐 삼성전자 이수 쪽하고 에코 이수 쪽. 계속 올라요? 예. 네, 요새 이수 좋고.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좋네요. 2천 좋습니까? 예. 역시. 에코 프로 삼형제 좋네요. 네. 네. 포스코는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 형제들. 포스코 칠형제인가 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포스코는 오늘 조금 그렇게 보합 세진 정도, 않네요. 네, 네. 보합 정도 내가 딱 하고 있어요. 입력해놨거든. 포스코. 예. 약간 포스코. 뭐 포스코는 그렇구나. 그러네. 네, 오늘은 조금. 오늘은 에코 형제들이네요. 포스코 엠텍만 올라가네. 포스코 엠텍. 자, 셀트리온 형제들은 약간 그래도 올라가는 것 같네요. 네. 네. HD 형제들은. HD 형제들은 제가 오늘은 야 좀 그것도 진짜 빠지고 성차별이다. 있었죠. 왜 무슨 다 형제들이야. 자매들이 한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남매들도 없고 뭐 하면 다 형제들이야. 근데 여자 형제란 말도 쓰지 않아요? 여형제?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을 우리가 남자라는 거에 너무 국한해서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야 그걸 또 대책이 들어나. 왜 형제를 남자여야 하죠? 형님? 형제는 남자들 남자, 동기를 예. 얘기하는 거야 국어사전에. 아, 여자 동기들은 자매. 자매. 그 언어를. 혼성은 남매. 왜? 이건 아닙니다. 여자 형제 얼마든지 우리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포스코 동기들. 딱 이렇게 동지들. 좋잖아. 동기간. 그거는 여성도 되고 남성도 되고 혼성도 되잖아. 그나저나 지금 HD 현대인프라코 3% 이상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기분 나쁘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빠져 이거. 월요일에 팔 걸.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